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딱 3개월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민주 진영 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좀 터진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 성비 사건 폭로가 나왔습니다. 조국 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양심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또 지역위원장 광장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던 민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 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오늘은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서는 대신에 참담한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곳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에 당을 떠났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제명되었습니다. 함께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비위 문제를 최초 접수받고 당에 보고한 여성위원회 실무담당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침묵을 끊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바랬습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며 저 하나 정의롭게 쓰이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마음으로 조국 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은 여의도에서 보낸 이 시간은 제 인생 가장 뜨겁고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목이 터져라 외쳤고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 온 마음과 영혼을 불태웠습니다. 제가 곧 조국 혁신당인 것처럼 그 안에서 살고 울고 그리고 달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 정권 교체, 윤석열 탄핵과 구속, 내란 종식이라는 경랑 속에서도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입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감내하면 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언젠가는 가해자들이 부끄러움을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함께 엄혹한 시기를 견딘 동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어린 사회 초년생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달라고, 손을 잡아달라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앞에서 그들의 삶이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여성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10명이 힘들다. 우리가 왜 네 눈치를 봐야 하냐. 여의도에 막 발을 들인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당무위원과 고위 당직자들 일부는 SNS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 종파주의자라고 조롱했습니다. 문제 제기는 옳은 척 포장된 싸움으로 매도됐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 5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더는 기다릴 수 없음을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된 이유입니다. 결과는 불공정했습니다. 피해자를 지키려 했던 이는 재심 청구 3주 만에 기각, 제명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재심을 청구한 가해자는 60일을 꽉 채운 끝에 결국 제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정의는 왜 이렇게 더디고 불의는 왜 이렇게 신속합니까?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8.15 사면을 기다렸고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조국혁신당을 떠납니다. 광야에서 춥고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지라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광야는 언젠가 광장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각자의 짐을 짊어진 동지들과 다시 만나 연대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이렇게 목소리 낼 수 있는 이 자리에 선 저도 기득권입니다. 억울하다는 말조차 못하고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눈물 삼키며 먼저 당을 떠나야 했던 이들은 가지지 못했던 이 기회를 저는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변인으로서 소통관에 서는 특권을 통해 그들의 목까지 말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려고 합니다. 돕지 못해 미안했다고 말했던 이들, 불의와 손잡지 않겠다며 작은 투쟁의 의미로 당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떠난 이들, 끝내 응어리진 가슴으로 사라져야 했던 가장 뜨거웠던 파란 불꽃들에게 당신들의 분노와 눈물, 헌신과 상처를 잊지 않겠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상 오늘 방금 강미정 조익당 대변인의 기자회견 모습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 영상은 MBC 뉴스의 영상을 참고를 했습니다. 참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3개월째 되는 날인데 참 민주진영 내부에
그런 좀 불미스럽고 참담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 우선 금방 보신 그 강미정 그 대변인의 회견은 오늘 아침 9시에 그 국회 소통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부터 그 라이브로 봤는데, 아마도 우리 민주 시민들도 보셨겠지만, 그 인터뷰 도중에, 회견 도중에 강미정 대변인이 막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저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참 나도 마음이 참 가슴이 아팠는데, 어쨌든 강미정 조국 혁신당 대변인이 이제는 뭐 오늘 이제 탈당 회견이니까 조국당을 떠나겠지만, 그 참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참 얼마나 어떤 그 기자회견 한 데까지 얼마나 어떤 압박이나 회유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 당으로부터 그걸 뿌리치고 이런 참 공개 세상에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다는 게 그 약자들을 위해서, 그 피해를 보신 피해 여성들을 위해서, 그 어린 여성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자기가 용기를 내고 나섰다는 데 대해서 진짜 그 용기에 감사를 표하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비록 조국 혁신당을 떠나시더라도 어떤 다음에도 또 좋은 역할을 맡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참 진짜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끝까지 우리들도 지지하겠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을. 그런데 이번 이 조국 혁신당, 조국당 승비 사건이 터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올 4월달, 지난 4월달부터 지난 4월달에 그 여성 그 당직자가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 여성 당직자가.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고 보니까 10개월간 막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 상급 간부로부터. 그래서 급기야 이제 지금 벌써 그 4월달에 신고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미적거리다가 그건 5개월 지났죠. 5개월. 그러니까 이게 4월달에 신고됐으니까 6.3 대선 전에 벌써부터 그때 고소가 되었고, 그 성추행은 10개월 전부터 지속되었고, 그런데 아무도 그 당시에는 뭐 어떤 거의 사회적 무관심에 빠졌고, 근데 간혹가다 그때도 몇 개월 전부터도 간혹가다가 이제 주로 뭐 메인 뉴스 이런데 레거시 뭐 미디어나 이런 주요 어떤 메인 방송에서는 뭐 지상파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의 안 나오고 아예 유튜브에서 잠시 어떤 채널에서 어쩌다 한 번씩 조국당의 어떤 성비 사건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당에서 감추고 있다. 내문화를 한다. 덮으려 한다. 이런 게 유튜브 채널에서 간혹가다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때 잘 봤는데, 이때까지 그 5개월 동안은 그냥 어떤 해결도 없이 그냥 피해자들만 계속 당하고, 가해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결국 피해자분 한 분 그때 지난달에 탈당을 했다고 하나요. 탈당을 했고, 그리고 어떤 뭐 심판 이번 그 성비 사건을 해결하라고 이제 강력하게 요구한 조국당 세종시당 그 위원장도 9월 1일 제명이 됐더라고 또. 그 당으로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당에서 완전히 뭐 이걸 덮으려고 그걸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위원장을 세종시당 위원장까지 제명시키고 9월 1일 날. 그리고 동조한 같이 해결하라고 동조한 운영위원 3명도 징계 처분하고.
아까도 그 강민영 대변인이 말씀 그 회견에서 발표를 했지만 외부 조사 기구도 뭐 거부하고 당윤리위원회 인사위가 있지만은 거기에 전부 다 가해자들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만 채워지기 때문에 어떤 뭐 피해자를 위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뭉개고 가는. 그러니까 이제 강민 대변인이 그 피해자 측에서 같이 대책을 세우고 한 분이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이래갖고 오늘 마지막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폭로를 한 겁니다. 당 내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백방은 노력했는데 당 지도부나 상정부에서는 전혀 뭐 이동도 안 하고 하니까 결국 피해자들만 피해를 보고 할 수 없이 이제 강민희 대변이 폭로를 하고 나선 거죠. 전혀 그러고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되냐면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는 거야 이것들이. 언론 레거시 언론에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성비 사건이 됐으면 난리 구슬 지었습니다. 벌써 도배를 하고 막 매일 막 방송 제끼고 방송 나오고 틀면 뭐 성비 민주당 성비 책임자 처벌하라 당 지도부 전면 사퇴해라 이게 난리를 지었을 건데 조국당에서 이런 일이 터져놓으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들이 언론도 책임 있는 거야. 언론 이놈 새끼들도. 조국당은 저거 편이야. 쉽게 말하면 적의 적이니까 민주당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보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렇고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방해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조국당이 레거시나 조중동이나 적폐 언론들은 저거 편을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덮어주는 거야. 이런 걸도 책임져야 돼. 언론 개놈 새끼들도 레거시 언론들도. 민주당에서 이게 터졌으면 때려 죽이지 뭐. 그냥 막 도배를 하는 거지. 벌써 해결됐지. 주요 언론에서 전혀 안 다루니까 모르는 거. 일반 사람들은 몰라. 조국당에서 무슨 이런 사건이 터진지도 모른다니까. 일반 시민들은. 아니 보도를 안 하니까. 문자가 유튜브 채널에서 문자다가 뭐 한 번씩 나오고 유튜브 안 본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사건으로 뭐가 또 불려진 문제가 되냐면은 최강욱 민주당 그 현재 민주 뭐 교육 연수원장이죠. 정청래가 얼마 전에 임명했잖아요. 이 사람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지금. 이 사람 조국을 굉장히 좋아하잖아. 족바잖아 족바. 응? 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의혹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최강욱 이 사람이 그런 발언을 했다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얼마 전에 그 뭐 조혁당 어디입니까 이게 대전 세종 아카데미 뭐 거기 가갖고 강연을 해모이라 대전 세종 아카데미라고 조혁당 뭐 당원들 상대로 강연을 해모인데 최강욱이가 거기서 뭐라 시부리냐면은 그건 이게 4개월 전부터 이게 문제가 계속 불고 하니까 그 문제가 이제 자기 기회로 들어갔단 말이지 최강욱이한테도.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했는가 어쨌든 그래갖고 이 성비 조국당 성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발언을 했는데 최강욱이가 뭐 그냥 대수롭지 않은 거 하고 뭐 그래 시끄럽게 묻냐. 내가 그 사건을 잘 모르지만 잘 모르면 말라고 씨부렸는데 잘 모르면 입을 닥치고 있어야지. 잘 모른다면서 뭐라고 씨부리냐면은 이 문제가 성비 문제 이 사건이 뭐 죽고 사는 문제냐. 뭐 대수롭지 않은 거 가고 실컷 떠드느냐.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은 한동훈이 이야기를 꺼내갖고 한동훈이 뭐 천하면 뭐 여검사들을 강간하고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거 갖고 시끄럽게 구냐면서 한동훈이 천하면 또
거기에 끌어들였답니까? 얼마나 비겁한 행동입니까? 응? 거기에 왜 한동훈 천남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 뭐 강간을 하고 그래야 그게 문제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식이 틀린 건다니까, 이 최강욱이라는 인간 이거. 그러니까 이뭐별 문제 아니다. 왜 시골에 그냥 뭐 강간 가서 모르지만 강간도 뭐 아니고 뭐 성추행 정도인데 뭐 듣고 뭐가 그게 문제인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 천박한 이야기가 나오고 저질처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직책을 갖고 있습니까?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에요. 교육연수원장. 민주당 교육을 당원이나 간부들, 당원들에 대한 당직자나 그 교육을 책임지는 연수원의 원장이라고 이 사람이. 이걸 누가 임명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임명시켰잖아. 정청래.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가관이 뭐냐면 며칠 전에 그 김병기 김병기 있잖아. 김병기 그 원내대표 있잖아. 민주당. 그 사람은 또 뭐라도 씨부렸냐. 아, 정청래 당대표 인사 중에 가장 잘 된 게 최강욱 민주교육연수원장을 임명이 가장 잘 된 인사 같습니다. 이래 또 씨부렸다네. 그 원내대표란 자가. 뭐 정청래 대표한테 아우하는 거예요? 그게 최강욱이가 그 민주교육연수원장에 임명된 게 잘한 인사야? 최고로 잘 된 인사야? 이 지금 민주당이 완전 개판이야, 개판. 결국 문제가 터지잖아. 인사 참사가 터진 거지, 쉽게 말하면은. 최강욱이 같은 전혀 함량 미달, 자격도 안 되는 자를 그것도 교육을 담당하는 연수원장에 임명시킨 거라고. 결국 이 문제가 터졌잖아, 지금. 성 어떤 개념이 전혀 없는, 성희롱이나 성폭행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이, 성추행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인간을 지금, 그런 인간이 민주교육연수원장이라고. 정청래 대표는 당장 책임지고 사퇴시키고 제명 출당 조치까지 해야 돼. 당신이 임명시키시니까 인사권자니까 책임지고 최강욱이 연수원장직 박살시키고 제명 출당 조치하라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이제 담배념 대변인이 폭살을 날리니까 회견을 해갖고 막 전 언론에 지금 막 도배되고 인자서 도배되는 거야. 이제 뉴스 나오는 거야. 기존 언론에 세년 보도 안 하다가 담배념 대변인이 터뜨리니까 할 수 없이 보도가 나오는 거지. 주요 언론에 나오고 공동파이도 나오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정청래 불이나게 이제 뭐 당 윤리에 청하고 위해서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최강욱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해 내렸대요. 정청래라는 인간이. 막 이제 터지니까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막 이제 주요 언론에서 터뜨리고 강민정 대변인이 폭로하니까 주요 언론에서 다르고 최강욱 이야기가 나오고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니까 최강욱에 대해서 한심한 자들 참. 분명히 말합니다. 인사권자 정청래는 책임지고 최강욱을 즉시 해임시키고 제명 출당 조치까지 해야 돼. 책임지고 안 그러면 당신까지 물러가야 돼. 대표직 내놔야 돼. 그리고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조국 전 대표, 조국당 전 대표. 이분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내에서 이렇게 피해자가 생기고 성비위 사건으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쫓겨나고 탈당을 하고 난리가 터지는데 당대표라는 사람은 음식이나 물어 다니면서 사진이나 올리고 SNS에 한가롭게 간동질이나 하고 있고
많은 부입니까, 이 사람, 진짜. 응? 아까도 그 강민영 그 대변인의 회견에서 말미에 그런 말씀이 하잖아. 강민영 대변인이 피해자들이나 모든 어떤 대책을 성비 사건의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8.15 사면만을 기다렸다. 응? 8월 15일 조국 대표가 사면되는 걸 기다렸다. 분명히 강민영 대변인이 말했잖아요. 어떤 당 지도부나 그래서 전혀 대책을 안 세우고 책임 회피를 하고, 오히려 그런 거를 요구하고, 박히라고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징계를 주고, 이런 행위를 하니까, 조국 대표가 이제 사면한 날짜만 기다린 거지, 이 사람들이. 조국 대표가 석방되면은, 조국 대표가 나오면 무슨 조치를 하겠지. 우리를 위해서 정당한 조치를 할 거야, 조국 대표가. 그래, 기대를 했다는 거지. 그런데, 조국 대표가 사면되고 나서 어떤 이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고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어떤 조치를 하겠다, 우리 당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 피해자들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 어떤 이런 방구도 없었다는 게 이때까지. 지금 8월 15일에 사면되고 지금 그건 오늘이 9월 4일 아닙니까? 그건 지금 20일이 다 돼가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었다. 조국 대표가 어떤 반응도 없었고, 그래 오늘 또 보니까 그 조국 혁신당 그 뭐 최고위원회인가 그거 오늘 잠시 그 낮에 방송을 봤는데 이 회견 이제 강민영 대변인 폭로가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 그냥 적어도 불똥이 떨어진 거지. 응? 조국 혁신당 최고위원회가 이제 강민영 대변인이 그 폭로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던데 책임 회피만 하더라고. 아, 우리는 뭐 대책을 제대로 했다. 피해자를 구제했다. 완전히 막 거짓말 같은. 그 사람 맘마대로 제대로 그 대처를 했으면 뭐 때문에 피해자가 탈당을 하고, 강미정 대변인이 뭐 때문에 폭로하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탈당을 하는 기자회견을 합니까? 제대로 당에서 적당 지도부에서 대책을 세웠다면. 그런 식으로 저건 했다는 식으로 제대로 저건 대처했다. 피해자도 뭐 구제하고, 뭐 가해자는 또 징계도 내리고, 그런 거짓,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뭐 조국 대표 책임 문제가 제기되니까, 아, 조국 대표는 깜빵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아느냐, 어떻게 뭐 할 수 있느냐. 또 그런 식으로 조국 대표를 또 카무라치 하더라고. 깜빵 있을 때도 또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이. 조국 대표가 석방되기 전에 깜빵 있을 때도 이 피해자들이, 피해자나 피해자 측에서 편지를 보내고 서신을 보내고 했다고. 좀 도와달라고. 깜빵 있을 것도 알고 있었다고, 이 사람도, 조국 대표도. 그러니까 이 조국 대표라는 사람도 진짜 말밖에 없는 거야. 얼른 빗자면 말로만 다 떼고 행동은 개차바이고. 그러니까 조로남불, 응? 그러니까 조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조국 혁신당이. 조국 대표부터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자기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도 남이 잘못하면 쎄리 쭉 가고 비판하고 자기 자신부터 엉터리인데 썩어 있는데 남은 또 주기차게 비판하지. 자기부터 잘해놓고 나서 남을 비판해야 되는데 자기가 개판인데 무슨 남을 비판합니까? 그러니까 조로남불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번 사건으로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 그리고 최강욱이 완전히 밑이 드러났다. 이 사람들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다. 참 이런 사람들이 민주준영에 있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 와서 뒤늦게 뭐 대책을 세우겠다, 또 뒷북질을 하더라고, 조국 혁신당이. 이제 막 전 언론에서 떠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고 문제 정청래 대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생활고 그 사람은 민주교육 원상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쫓아내고 탈당, 출당, 제명까지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 사건으로 조국, 생화국 이 두 분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정치계를 떠나야 된다. 정계 은퇴가 답이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참 힘든 결정을 하고 기자회견에 나서신 강미정 대변인 그 용기에 다시 한번 경의를 올리고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계속 물론 강민영 그 대변인 분이 제가 알기로는 정치를 계속 뭐 오랫동안 한 사람도 아니고 뭐 옛날에 그 젊을 때 아나운서 좀 하다가 결혼해갖고 가정주부로 살다가 어떤 그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그때 검사든 그 가족 내에 그 뭡니까 그 시가집에 검사 자기 남편의 그 누나의 남편이 검사 정치 검사 그런 걸 고발하고 그래 통과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더라고. 완전히 이혼 소송 중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민주 진영으로 오신 분인데 정치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죠. 정치계에 들어오신 지가. 참 걱정은 참 정치 어떤 게 발을 들여놓고 참 어떤 정치라는 데 어떤 환멸을 느끼지 않았겠나 그런 참 생각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왕이면 일단 정치계에 발을 들여 놓으시니까 정치계를 떠나지 마시고 뭐 썩은 정치판이지만은 그 깨끗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정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치계를 떠나지 마시고 더러운 정치판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주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는 명성입니다. 명성!